예, 11월 11일 월요일 마감 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자, 트럼프가 지난주 당선이 되고 2주차에 접어듭니다. 주말 방송에는 제가 타노스 트럼프, 야 그래도 너무 겁내지 말자는 주제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렸으니까 안 본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번 주도 미국은 아마 트럼프의 입김이나 이런 말들에 많이 휘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쏠리는 것도 있고, 자, 거기에서 적응을 하면서 시장이 되게 스마트하잖아요. 스마트된 것도 있고, 우리가 볼 부분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어쨌든 비미국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잘 가고 있고 선별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나라 장은 아침에 바이오 되게 좋았죠. 알테오전 큰 호재도 있고 기대를 하면서 왔는데 역시나 바이오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종목별로 거의 다 올라갔는데 우리 종목도 풀에 있었던 페트론도 급등을 했어요. 여기서 일부 익절 의견도 드리고 있지만 반대로 AI 반도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부장들이 많이 눌렸습니다.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번 살펴볼 거고, 하여튼 빅바이오는 좋으니까 계속 커져가시면 돼요. 하지만 AI 반도체는 여전히 과매도권에 있다. 단기로 등락되더라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 유지하시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테마라든지 새로운 것들을 봐야 되나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선별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우리 금투세 폐지가 참 잘 됐잖아. 지난주 월요일 날요. 앞으로 또 나가야 됩니다. 제가 2016년도 말과 대자뷰도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앉아서 싸니까 올라가겠지가 아니라 우리 스마트한 개인분들과 전반적인 분위기상 정시 부스트업을 좀 같이 좀 만들어 가야 돼요. 자, 그런 면에서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설명을 이쪽에 제가 좀 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띄우는 거는 코스피 선물입니다. 여전히 외국인 파생이 변동이 있다 보니까 오늘도 살짝 또 안 좋아요. 선물 현물 둘 다 수급이 안 좋다 보니까 이 박스권 하단 내에서 지수를 밀면서 또 누르고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면 시작돼 볼게요. 자,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2주차입니다. 분명히 지수가 전반적으로 다 올 신고가, 온리 미국, 아메리칸 퍼스트 얘기 드리면서 잘 가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가 이제 그 레드 웨이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장도 스마트하고 선방도 됐지만 트럼프의 힘이 일기보다 좀 강한 면이 있다 보니까 양쪽들을 다 봐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자, 금주 일정은 11월 11일, 오늘 빼빼로 데이죠. 중국도 광군절인데 오늘 저녁에 들어가실 때 빼빼로 장 하나 사고 들어가시면 분위기 좋아질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고, 오늘 미국은 채권시장 휴장입니다. 자, 내일 연준연 연설도 있고 미국의 CPI, PPI, 파월도 한번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한번 이번 주 봐주시면 되고, 어쨌든 전주에 트럼프가 되면서 아메리카, 미국만 쭉 다 올라가고 딴 애들은 좀 출렁거렸죠. 그런 면이 있지만 2016년보다 올해는 가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11월 좀 봐야 됩니다. 하자, 금리와 달러가 조금 올라갔다, 인플레 유발한다, 선반영 됐다, 뭐 과매도권 이런 얘기 들었지만 지금 금리와 달러도 다시 한번 달러가 104.8, 10년물은 4.33, 이제 금리 다 보시죠. 자, 이렇게 4.3, 4.4 올라갔다가 다시 출렁거렸다가 이렇게 금리는 빠지는 게 좋아요. 어쨌든 여기에서 트럼프 때문에 또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금리입니다. 자,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 파월도 얘기했어요. 이제 파월 때문에 뭐 재정 쓰고 이러면 인플레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올라간다 보는 것도 있지만 FOMC 파월도 지금의 금리 올라가는 거는 장기물이잖아요. 미국 경기가 좋아서 가는 거야. 사실 파월이 지금 그때 왜 You are fire 해서 나는 안 한다는 얘기도 했지만 약간의 트럼프와 약간 알력이나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 냉랭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여는 총재도 트럼프 관세 정책이 되면, 어쨌든 앞으로 되게 되면 어쨌든 인플레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봐야 된다는 얘기를 섞어서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금리를 좀 보긴 봐야 돼요. 빠지지 않고 출렁거리고 있는 거는 트럼프 영향이든 금리 영향을 좀 볼 수 있는 다른 나라들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자, 금주는 어차피 제일 잘 갔던 나스닥 빅테크나 뭐 러셀이든 다른 거 다 봐야 되겠지만 트럼프 입에 또 관심을 또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출렁거릴 수 있고 거기에서 변화를 찾고 추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행정명령 300개 있다, 2016년과 비슷하다, 2025년 내년 1월 20일 날 취임하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자, 분명히 자기랑 마음에 안 들고 한 사람들을 fired, 해고한다 그랬어요. 재무장관 옐런 누님은 그 해고 당할 거라 저는 보고 다 그래 보실 거예요. SEC가 뭐냐면 이게 원래 우리나라의 건강원 같은 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비트코인이랑 코인을 되게 안 좋게 생각했던 겐슬러 위원장이 있어요. 이분도 아마 거의 잘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분이 이제 해고당할 거라 보기 때문에 비트코인 되게 잘 가죠. 지금 81K 8만 1000불까지 왔습니다. 자,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될 부분이고, 연준 위원장도 분명히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본인은 나는 임기 채우겠다, 내년 1년 더 할 거란 얘기를 했죠. 근데 겐슬러도 마찬가지긴 해요. 법적으로 임기는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의 흐름을 비트코인이든 이런 걸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2016년보다는 트럼프 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지만 이번은 거의 상한을 그 과반수를 다 전거해 버렸어요. 자, 그리고 참모진도 2016년도 1기 때보다는 그때 말이 좀 있었거든. 또한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는데 모두 충성파, 트럼프를 좋아하고 트럼프를 따르는 충성파로 모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좋게 보고 하는 분들은 좋게 볼 수 있겠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쏠리잖아요. 쏠리는 게 항상 저는 변동성을 만들 수 있다 보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겠죠. 당장은 미국 정치도 이런 쪽 갈 수 있는 흐름을 보겠지만 향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흐름도 있습니다. 자, 연준은 원래 독립적이에요. 우리나라 사법기관처럼 연준은 재무부나 행정부에 달리 독립성 가지고 어떤 금리 통화 정책이라든지 그 고용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근데 연준에 대해서 대통령이 많이 흔들잖아요. 옛날처럼. 그 파월은 거부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 CEO인 머스크 이분이 지금 연준에 대한 그 권한을 너무 주면 안 돼. 오히려 대통령이 더 간섭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동조까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에다 거의 올인하는 과정인데 저는 이거 어떻게 보냐면 나쁘게 좋고를 떠나서 트럼프에 계속 쏠리고 하는 정치 흐름을 봅니다. 테슬라 주가를 보는 거죠. 정치에 넘어가도 안 좋고 경영이 너무 떨어져도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주말에 말씀드릴 때 테슬라가 300불에 안착되는 과정같이 보인다. 앞으로 좋게 보는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흐름이 트럼프 분명히 파워가 너무 세. 한 정시도 스마트하고 변동성이나 선반영이 되고 있어. 그런 가운데서 어느 게 더 가고 어느 게 덜 갈지를 계속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정하는 과정이에요. 자, 나스닥 빅테크의 M7, 테슬라 올라 버렸으니까 M7이 시총이 17조 달러입니다. 뭐 비중이 엄청 크고 쏠리는 거 계속 가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테슬라 퍼가 100배까지 올랐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AI 확장이 되게 되면 테슬라 머스크 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우주항공 사실 이게 제가 시간 좀 걸린다 했던 거예요. 한 3년, 4년, 5년 본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테슬라, 그 트럼프 뒤에 머스크가 붙은 그 파워 강하다 보니까 정시도 동조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단기로 끝날지 정말 이까지 가서 좀 더 올라간 추세를 만들지 그걸 좀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은 좀 그런 회의에 너무 확장돼서 땡기는 건 아니라 저는 보고 아직까지는요. 우리나라 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8만 1000불, 우리나라 돈 1억을 훌쩍 넘겼죠. 뭐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9만 불 때까지는 거기서 분할로 팔든 말든 하지만 홀딩할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비미국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비미국은 대만이 이미 그 트럼프가 말한 거에 따라서 중국의 반도체를 아예 수출을 미리 금지할게요. 셀프로 우리는 금지 먼저 하겠습니다. 손을 들었고.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좀 안 좋은 게 그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중국 반도체 수출한 비중이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빠지는 양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테슬라 그 TSMC도 미국과 중국의 리쇼어링 그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미 정설을 해줄 수도 있다. 그 미국 눈치를 보는 거죠. 자, 니케는 고만고만했고 중국 홍콩이 오늘도 살짝 빠졌다가 올랐다 출렁거리고 있어요. 하지만 트럼프 왔다 해서 확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정시 조정세 미리 빠졌던 중국 MSCI EM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빠지지 않는 게 우리나라에 나쁘지 않는 흐름이 될 거예요. 자체적으로는 중국이 반도체 자체로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어쨌든 저콜이지만 전기차도 자체적으로 생산을 엄청나게 하고 콜을 키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봤을 때 중국 정시에서는 얘들이 오히려 주가 상승하고 딴 나라에서 살짝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볼게요. 오늘 어쨌든 바이오는 너무 좋아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현선물 오늘도 때리면서 삼성전자를 55만원까지 밀어버렸습니다. 야, 이제 또 사자 가는 거 아니야? 막 계속 겁이 나시는 거죠. 선물 말씀드렸던 8월달 이때 엄청 떨어졌던 이 블랙먼데이 그 다음에 9월달 계속 여기를 받치고 있는데 한번 쑥 밀어다 보니까
또 추세 겁나는 분들이나 하는 분들이 많이 뜰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시적으로 이탈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외국인상 과매도 흐름에서 버티시는 게 좋아요. 예, 좋은 것들은 계속 키우고 떨어져 지금은 기분 나쁘고 첫날 안 좋겠지만 반도체나 AI 쪽에서 대장주 기준으로 지금은 팔 때는 아니고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다 봅니다. 오늘은 바이오가 정말 좋았고요. 이런 것들이 대장을 계속 자리매김한 흐름이고 트럼프 테마가 또 살짝 강세를 보였어요. 추세를 만들지만 저는 봅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이 선선물 둘 다 때렸죠. 8,000개 넘게 때리고 있어서 어쨌든 이게 뭐 트럼프든 뭐든 외국인 수급 우리나라에서 비미국 누르고 금리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지표를 나왔는데 별로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나왔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겁내지 말고 있는 것 중 그냥 보면 더 사진 않아요. 약하니까 더 사진 않는데 하이닉스 기준을 보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바이오가 또 좋으니까 두 개를 좀 약간 나눠서 봐야 될 부분이에요. 파생이 좀 눌렀고요. 자, 그래도 오늘 빅바이오는 좋았기 때문에 바이오 먼저 봐드릴게요. 바이오는 알테오젠이 금요일날 너무 큰 소식이 나와서 이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도 얘기 드렸고 파트 2에서 어제 우리 주말 정리 때도 간단하게 얘기 드렸어요. 알테오젠은 신고가 난 상태인데 올해 제가 보니까 그때 사모님 나왔던 게 6월달에 아니라 4월달이었더라고요. 그때 그 블록딜 했을 때가 이때 그 들어왔던 2월 3월의 물량 빅수급 유입, 그다음 6월달에 빅수급 유입, 거래량 그때 적다 하더라도 가격이 높기 때문에 또 빅수급 유입됐어요. 이런 분들은 단타 치는 게 아니라 크게 올라갈 거고, 제가 보는 거는 혹시 밑에 산 사람들이 큰 애들이 파느냐, 파는 거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슈팅이 나오든지 점점 알려집니다. 알려지기 때문에 레포트도 나오고 이번 주에 그 IR도 있어요. 그런 거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슈팅이 나오면 그 슈팅 강도에 따라서 우리는 일부 정도 분할 익절하겠다. 계속 얘기 드렸죠. 자, 분명히 지금 이런 흐름이 약세장 중에서도 주도 섹터를 계속 만드는 시장 흐름들이에요. 시장 신호들입니다. 강강약약, 강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절대 뺏기지 마시고 계속 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4년 만에 돌아온 K바이오 업그레이드 버전 계속 말씀드렸죠. 삼바랑 SK바이오팜은 참고로 보는 대형주 흐름 나쁘지 않고요. 실전 대장은 알테오젠 계속 말씀드렸고, 다이치상교 ADC 이게 품목 독점이라서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계속 계약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어는 볼 수 있고, 키트루다 SC도 곧 나오겠죠. 내년 초든 뭐 어쨌든 연말이든 얘기 나오면 좋고, 우리나라 국내 1등입니다. 올해 들어서 1등이고 시총 코스닥 1등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 알려지는 중이에요. 점점 개인들이 알고 들어오고 하는 과정입니다. 화요일날 애널리스트 데이 IR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펩토론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살 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좀 팔 때는 또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자, 펩토론 같은 케이스는 제가 그 비만 테마 때문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어디였지? 여기 있네. 여기에 다 사라 말씀드렸어요. 사놓으면 단기 매매 나온다는 얘기고, 여기 사신 분들은 한 25% 30% 수익 납니다. 25% 그죠? 여기 저 99,000원 10만원 신고가 전에 항상 제가 좀 팔아요. 파는 비중은 강도 보고 팝니다. 요건 뒤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올라가서 저희가 절반 정도 팔았어요. 절반 정도 팔고 절반 남은 상태니까 뒤에 파트 또 말씀 더 드릴 거고요. 오늘 바이오는 다 좋았습니다. 다 좋은 거 먼저 말씀드렸고, 지금 AI 반도체가 좀 안 좋은데 어차피 과매도권이에요. 오늘 빠졌던 이유가 말씀드렸던 11월 10일까지 수출입 통계치가 좀 안 좋게 났어요. 원래 연말 연초가 반도체가 조금 비수기입니다. 그런 면 때문에 숫자가 좀 약하게 나왔고, TSMC도 있지만 중국 반도체 규제하면 삼전이나 하이닉스도 좀 규제받을 수 있겠지, 그런 면 때문에. 근데 이게 단기로 그렇지만 중장기로는 좋다 했잖아요. 그런 면 말씀드렸고, 어차피 기술 패권 들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나라 기술 패권은 HBM이 가장 크기 때문에 여진 하이닉스가 대장이에요. 하이닉스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외국인도 파생이나 수급도 안 좋아서 AI 반도체나 코스피를 좀 눌렸다. 아까 전에 선물까지 보여드렸고요. 여전히 강강약약 측면에서 약하기 때문에 추면 안 해요. 지금 강한 거는 바이오 강하니까요. 자, 그리고 어쨌든 지수 바닥권에 살 수 있는 얘기를 제가 엔터를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JYP 기준으로 5만원대부터 5만 후반 갔다가 출렁거리고 있죠. 요즘 갖고 있을 만한 흐름이고, 밑에 살 수 있는 얘기를 드리고 있죠. 하이브 되게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이브가 지금 완전체 나오는데 내년 완전체 되면 매출이 1조 5천억. 오히려 지금 말이 많은 뉴진스 지금 좀 비니진 대표라는 얘기 있는데 그걸 빼고 나서도 매출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이브도 여기 많이 나오는 보고서를 봤고요.
어쨌든 저는 GIP 기준으로 엔터 바닥 얘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도 괜찮았어요. 자, 뒤에 말씀드릴 배당 이런 흐름이 있는데 2차전지 약세였고 테슬라 올라도 안 좋죠. LG엔솔 호재였지만 이런 건 나와도 단기적입니다. 물량 너무 많아서 올라가 파는 걸로 보시라는 얘기를 의견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테마를 좀 보는데, 자, 방산이나 우주항공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는 조금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까지 안 와요. 자, 우리나라 테마 할 바에는 제대로 된 그냥 미국 주식 사는 게 맞기 때문에 트럼프 테마 보면 우리나라 조선 이런 것들, 그다음 방산 중에서 하나 시스템 같은 이런 것들 제가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사고 싶진 않아요. 그냥 하나디로서 괜찮기 때문에 이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되고, 자, 로봇이나 그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우주항공 아주 뒤에 있는 것들이 있죠. 이거는 여전히 트럼프 입김이 파워 때문에 단기로 들어오는 거지 여전히 크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돼요. 자, 저희가 2016년에 밸류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 감해도권 버티자, 주도주나 대장주는 빅바이오 보고 있다는 얘기를 꾸준히 드렸지만 어쨌든 11월 들어서 비미국이 다 눌려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꼴찌를 계속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들 아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도 밸류업도 야심차게 했지만 아직은 그냥 그렇고, 자, 그래서 금투세는 어쨌든 폐지를 잘 시켰습니다. 자, 금투세는 폐지를 잘 시켰는데 지금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상법 개정이에요. 이거는 민주당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뭐 서로 카드 주고받겠을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에서 정시 부스트업, 정시를 좀 붐을 일으키자, 정시 부양업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들고 올라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도 찬성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또 뭐 기업들 안 좋다고 안 좋게 반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세부화는 조금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 상법 자체가 우리 주주들, 개미 주주, 일반 주주가 아니라 대주주주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를 일반적으로 개정을 해야지만 가끔 제가 말씀드렸던 양아치짓 있죠. 양아치짓. 작전 같은 거 말고 진짜 물적 분할해서 같은 거를 계속 안락해 하는, 기업 수는 늘어나고 시총은 늘어나는데 지수 코스피는 그대로 있는 이런 근본적인 부분이 바뀌어져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그때 두산이나 두산노브 우리 살포하고 나왔던 그때 두산의 합병 비율, 얼마 전에 고려아연도 지금 금감원 또 조사 들어갔잖아요. 자, 이수페타시스가 반도체 소부장 중에 얘는 충분히 반도체 소부장인데 갑자기 2차전지 왜 투자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말씀드렸던 민생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도 얼마나 돈 기업 조달 창구 없겠어, 이해는 하지만 법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기업들, 우리 개인 주주들의 권익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본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상법 개정입니다. 이거는 저는 찬성하고 꼭 밀어붙여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정부가 그랬다, 단타를 치고 우리나라 국민성이 문제다, 우리나라 어떤 배당이나 주주 가치가 문제다 말씀 많이 드리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전체로 다 바뀌어야 되고, 이거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할 수 없고 정말 싼 데서 우리가 주가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기업 거버넌스 문제라든지 주주 친화책으로 배당 수혜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미국의 PBR과 우리나라 PBR 비교하면 말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PBR은 지표로 쓰고 있지만 미국 PBR은 배당받아줘 수량을 80%, 90% 아니면 벌었는 거 전부 다 주주한테 배당 주는 데도 많아요. 애플 같은 게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PBR이 엄청 높아요, 걔들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주주 친화책에서 지금 자동차든 은행들 하고 있지만 아직 멀고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도 장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서로 맞물려져서 같이 좋아져야 돼요. 지금 아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크나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게 또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흐름이 올해 했던 밸류업 1탄 이후에 밸류 2탄이 될 수도 있고 정시를 분명히 캐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흐름이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 정시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정말 바닥 탈출을 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이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조용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알아주시고 이런 흐름에서 우리나라 자체가 정시가 정말 싸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수십 년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정시를 그냥 우리가 사고 파는 매매를 할 수 있는 장도 되지만 한 나라의 국가와 기업이 밸류가 얼마냐, 주가가 얼마냐, 시총이 얼마냐, 이게 가장 객관적인 밸류, 가치 지표입니다. 경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선행지수예요. 그 기업들은 여기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거를 돈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창구입니다. 이걸 자꾸 장난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바꾸자는 거고. 근데 이게 미국은 많이 가시고 서학개미 우리나라 욕도 많이 하시지만 실제 90년대 미국 정시도 그랬어요.
자, 90년대 그때 나스닥 500포인트, 1000포인트였습니다. 지금 몇백 올라, 수십 배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2001년에 앨런 사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전에 90년대 미국 증시도 작전 많이 하고 대도 안 하는 진짜 많았어요. 우리나라만 계속 일어난 법이 없습니다. 미국도 옛날 그랬다가 이런 걸 통해서 점점 개선이 되면서 지금 증시가 된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고랑 파고 롤코하고 온갖 매매용하고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들 다 빠져나가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여기서 오히려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부에 탄다 그러고 개인들도 이런 걸 아시면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증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저는 충분하게 그렇게 된다 보고 왜? 2008, 2015년, 2020년 우리 투자자들이 점점 스마트해져요. 도저히 안 되니까 서학개미 빠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근본적인 밸류 지표, 선행 지표, 자금 조달 창구, 우리나라 국가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MSCI 편입이 되기도 그렇고 DMA 이런 흐름은 꼭 필요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꼭 좀 알아주시고 이 글로벌 꼴찌를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 기업, 개미, 우리 개미도 같이 동참하시고 아시면 좋겠어요.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이게 또 민주당이 좀 밀어붙이면 빨리 될 수도 있어요. 세부 법안에 대해 조금 문제는 있겠지만 민주당이 상법 개정하는 거는 큰 근본상 이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좀 찬성하고 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책만 봅니다. 자, 대주주 완화 요건 작년 어렵겠죠. 금투수 폐지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분명히 정치가 시간은 걸려요. 우리보다 분명히 늦게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정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캠페인에 내용과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세정의 얘기하잖아요. 거래소 있어도 돼요. 차라리 거래소 있고 금투세 완전 폐지했기 때문에 사탑 발았다 많이 안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한테 좋은 거예요. 오늘 얘기 좀 드렸는데 어쨌든 국장 바닥 신호 똑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파생 선물 아직 약하다는 얘기 드렸고요. 자, 그럼 멤버십 가입 고객분이 계십니다. 하이브리드님, 투몽몽님, SH님 가끔 재가입한 분도 뒤에 이름 뜰 때는 말씀드려요. 먼저 확 들어올 때는 안 되는데 자, 멤버십 가입 고객분과 구독자분 정말 감사드리고 자, 파트 2에서 종목시장 이어나가겠습니다.